요즘 뉴스만 켜면 이 나라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막막함이 들지 않으셨나. 끝이 보이지 않는 다툼과 혼돈, 뒤척이며 밤을 지새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풍경이 100여 년 전 조선말에 남겨진 마지막 예언과 기밀부가 접어둔 시간의 표와 이산하리만큼 맞물린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저녁을 새롭게 읽어보니 2025년 8월 날 대통령의 운명을 흔들 중대한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포착했습니다. 기밀부의 기록은 점술이 아니라 새 시대의 문턱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거대한 역사적 비밀을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드러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전혀 다른 각도로 보이실 겁니다. 조선말 최고의 역학자, 당시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린 인물 기밀부. 그가 남긴 저녁은 단순한 되풀이가 아니라 후천계력으로 질서가 전환됨의 시점을 가늠하는 시간표였습니다. 저녁은 기존의 지역과 시선이 다릅니다. 지역이 변화의 이치를 추적했다면 정역은 변화가 마무리된 뒤의 세상을 그려냅니다. 곧 음과 양의 충돌이 멈추고 모든 갈등이 가라앉아 완전한 균형이 숨쉬는 세계 말입니다. 기밀부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은 선천이었다. 의면이 맞서고 사람이 사람과 부딪히며 나라가 나라와 겨루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제 후천이 열립니다. 계립이 조화로 불화가 화합으로 바뀌는 시대가 옵니다. 그 전환의 문턱에서 거대한 변환이 일어날 것이다. 그가 말한 후천계력은 정말이 아니라 시작, 완전히 새롭게 짜인 세계의 개막을 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혼란은 바로 그 문 앞일지 모릅니다. 저녁에는 이런 대목이 전합니다. 음과 양이 뒤바뀌고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됩니다. 그때 잠들어 있던 큰 힘이 깨어나 세상은 다시 태어나리라. 과연 이 말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현재의 국면에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나라의 주인이 시험대에 오른다. 맨 의미심장한 기록이 전해집니다. 얼핏 보면 단순히 어떤 개인의 운명을 암시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한 사람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 자격이 있는지를 하늘이 직접 시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역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주어질지 결정되는 순간에는 반드시 극적인 검증과 실현이 뒤따른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보십시오. 대통령을 둘러싼 끝없는 논란, 날마다 이어지는 탄핵설, 바닥을 치는 지시율, 여야 간의 양보 없는 극한 대립. 이것이 단순히 우연일까? 언론은 매일같이 새로운 의혹을 터뜨립니다. 대통령이 비리에 연루되었다. 측근들이 권력을 남용했다. 정부가 무능하다. 게다가 SNS에는 사실 여부조차 불분명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수많은 문제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답 없는 시험을 치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정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저녁이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큰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연다. 시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 금을 불 속에 던져넣듯 지도자는 불길 같은 시련을 전전해야 합니다. 역사 속 위대한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극심한 이 길을 거쳐야만 비로소 이름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링컨은 남북전쟁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헤쳐나갔고 영국의 처칠은 나치의 압도적인 공격 앞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도력은 순탄한 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라의 종만을 건 위기 한가운데서 단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승만은 6.25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했고 박정희는 쿠데타라는 태생적 한계와 끊임없는 반발을 견뎌냈습니다. 전두환은 광주의 상처를 안고 권력을 이어갔으며 노태우는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요구라는 압력 속에서 정권을 운영했습니다. 김영삼은 IMF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정제 파국을 맞이했고 김대중은 햇볕 정책을 두고 끝없는 논란과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노무현은 결국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이명박은 감옥 겸 촛불 시위로 거센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박근혜는 마침내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보니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 역시 같은 흐름 속에 놓여있는 듯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전 반드시 치러야 하는 최후의 시험. 누가 진짜 지도자인지, 누가 역사의 검증을 견뎌낼 수 있는지 가려내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통과한 장안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리더십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일부가 남긴 기록은 단순한 옛 이야기나 미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예언서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가장 큰 미지를 걷는다. 그러나 그 미지를 통과함으로써 더욱 단단해진다. 태풍의 눈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은 혼란스럽고 파괴적인 바람이 몰아치지만 중심은 고요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물러간 뒤에는 오히려 더 맑은 하늘이 열립니다. 지도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거친 파도를 넘은 뒤에나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질서가 시작됩니다. 이제 핵심에 다가갑니다. 김일부가 지목한 8월 말이라는 시점이 바로 그 전환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동방에서 빛이 난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현재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세계 곳곳이 불안정합니다. 이중 패권 정쟁은 날로 격화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중동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기존의 강대국들이 혼돈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서서히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시험을 통해 다음 시대의 주인을 결정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혼란과 위기는 어쩌면 거대한 전환을 앞둔 마지막 관문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누가 이 시험을 넘어설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진정 동방의 빛으로 설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 때문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기술에서 우리는 이미 세계 최정상에 올라섰고 국제 무대에서는 갈등을 중재하며 평화 외교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경담의 약소국으로만 여겨졌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질서를 새롭게 짜는 지도적인 위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일부가 말한 경담의 빛, 이 오늘날 눈앞의 현실로 구현되고 있는 장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김일부가 남긴 예언 가운데 가장 두려운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변화의 정점이 2025년 8월 말에 온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상징적인 표현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서쪽이 어둠에 잠길 때 동쪽에서 새로운 빛이 솟아오르리라. 그 빛은 처음에는 희미하고 미약하지만 점처온 세상을 비추는 큰 빛으로 자라나리라. 그리고 그 빛으로부터 전혀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리라. 오늘날 세계 정세를 보면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옵니다.
미국은 극심한 내부 분열에 시달리고 있고 중국은 독재와 통제의 한계에 부딪혀 흔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침략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했으며 유럽은 힘을 잃고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존의 강대국들이 모두 그림자 속에서 방황하는 사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빛을 내며 부상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점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이치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이라는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위기 요인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설적으로 이 위험한 이치가 대한민국을 세계의 조정자이자 중재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대화를 주도하고 미중 갈등 속에서 완충 역할을 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도 균형 외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동 문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동방에서 솟아나는 빛이라는 진일보의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 아니다. 정역에는 또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진실을 장사수단으로 삼는 자들은 스스로 무너진다. 지금 우리 사회의 풍경을 떠올리면 이 문구가 선명히 적칩니다. 언론과 일부 정치 세력의 행태를 보십시오. 매일같이 자극적인 제목이 쏟아집니다. 대통령이 곧 하야한다. 정부가 내일 무너진다. 경제가 파국을 맞이한다. 이런 자극적인 보도로 국민의 불안은 부추겨지고 클릭수와 조회수만 올라갑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편향된 보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언론사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정부가 이룬 성과는 축소하거나 묵살하고 실수나 잘못은 과장하거나 왜곡합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사실을 가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정치 세력과 결탁한 언론은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국민을 선동하며 사회에 혼란을 키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권력과 이익입니다. 정치인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로는 늘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국민은 그들에게 도구에 불과합니다. 김일부는 이미 이런 현상을 내다보았습니다. 후천개벽이 다가올수록 거짓된 정보를 흩뿌리는 무리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진실을 이용해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국민을 혼란과 절망 속에 빠뜨린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가짜 불빛이 많아진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불빛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거짓된 선동은 한때 진실을 가리는 듯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본 모습을 드러내고 무너집니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 있을지언정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혼란 또한 어쩌면 동방의 빛이 드러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어둠일지 모릅니다. 진짜 빛은 결국 어둠을 뚫고 나타나고 그 빛 위에서 새로운 시대와 문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몰락은 결코 천천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래성이 파도에 한 번 밀림에 흔적 없이 무너져 내리듯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그 조짐은 이미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정보를 퍼뜨린 기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고 있고 편향된 보도를 일삼던 언론사들은 신뢰도가 급락하여 국민들로부터 예명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신문 한 장, 뉴스 한 꼭지가 여론을 좌우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SNS와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달로 국민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특정 언론사만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여러 경로에서 기사를 비교하고 팩트체크를 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과거에는 신문에 났다다라는 말이 곧 진실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증전면 측마저 변화하고 있습니다. TV와 신문만 의존하던 세대가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접하며 사안을 다각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정보 소비 습관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문제가 있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국민의 선동하던 말들이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허위와 과장이 먹히지 않게 되었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국민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일부가 말한 거짓 세력의 몰락이 시작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붕괴가 완전히 드러나는 시점이 바로 2025년 8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김일부가 남긴 가장 두려운 정보는 사실 권력자도 언론도 아닌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점역은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거인은 누구입니다. 그런데 그 거인은 잠들어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바로 국민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역사를 잠시 되돌아봅시다. 1950년 2.25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 7인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해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70여 년 만에 우리는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 변화는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만든 주체는 누구입니까? 정치인도 재벌도 학자도 아닙니다. 바로 평범한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전쟁 후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선 신 IMF 경제위기 때 전국적으로 일어난 극모으기 운동, 2002년 월드컵에서 온 국민이 붉은 물결이 되어 하나로 외친 대한민국의 함성, 모두 국민이 보여준 놀라운 단결의 힘이었습니다. IMF 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라가 파산 직전까지 몰렸을 때 신혼부부가 결혼반지를 내놓고 어머니들이 자식들의 돌반지를 내놓고 할머니들이 평생 간직한 금기녀를 내놓았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모은 금은 22톤에 달했고 그 결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한국인의 애국심과 연대의식의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붉은 물결을 이루며 응원했고 그 힘이 우리를 사강신화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붉은 악마의 함성은 전 세계를 울렸고 한국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매너는 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주인공은 국민이었습니다. 김일부는 바로 이 힘을 잠든 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정치인들의 다툼을 지켜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어차피 변하지 않아 라며 치념하고 정치는 원래 더러운 것이라며 외면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는 무관심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일부가 말한 잠든 거인의 모습입니다. 깨어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지금은 스스로의 힘을 잊고 있는 거인. 김일부의 예언은 결국 지도자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힘을 자각해야 한다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 8월 말
그 거인이 눈을 뜨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과연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을까? 아니면 오로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움직였을까? 답은 이미 자명합니다. 그러나 점역은 단순히 절망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일부는 동시에 심한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2025년 8월 말, 그 잠든 거인이 마침내 깨어날 것이다. 국민이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임을 선언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조짐들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번져나가는 진실의 목소리들, 가짜 뉴스에 더 이상 속지 않는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거인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젊은 세대를 보십시오. 그들은 기성세대와 다릅니다.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소통하고 스스로 정보를 조차 검증합니다. 그들은 권위라는 이름에 무조건 굴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명히 따집니다. 불의와 부조리를 보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한 중장년층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신문 한 장, 뉴스 한 꼭지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정치인의 언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코 작은 파도가 아닙니다. 거대한 물줄기로 몰아 사회 전체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김일부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거인이 깨어나면 먼저 기지개를 켠다. 그리고 일어선다. 마지막에는 행동한다. 그 행동은 천지를 뒤흔든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바로 그 기지개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8월 날 거인이 일어서려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에서 깨어난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김일부의 예언은 놀라울 만큼 희망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점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후천이 되면 모든 것이 바뀐다. 갈등은 화합으로, 분열은 통합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뀐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어둠이 지나면 빛이 오듯 자연스럽게 바뀐다. 그리고 그 변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깨어난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국민이 깨어나면 진실한 지도자가 나타나고 거짓 세력들은 설 자리를 잃고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먼저 국민이 깨어납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고 진실을 스스로 추구합니다. 언론이 왜곡해도 직접 확인하고 정치인이 거짓말해도 팩트를 검증합니다. 기업이 불의를 저지르면 소비자 운동으로 맞섭니다. 이렇게 되면 거짓 언론과 거짓 정치인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국민을 기만할 수 없다면 그들은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그 빈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진실한 언론과 진실한 정치인들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면 국정도 바뀝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고 부정부패가 뿌리 뽑히며 공정한 사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난 국민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김일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방의 나라가 세계의 정신적 중심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 정신적, 도덕적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조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학과 기업에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거인이 눈을 뜨고 있음을 알리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는 깨어난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낼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더 이상 우리만의 자랑이 아닙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배우고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성숙한 활동, 선거제도의 투명성, 그리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 과정은 많은 나라들에게 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단의 아픔을 겪어본 민족으로서 우리가 보여준 평화의 가치와 노력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전쟁의 참혹함을 잘 알고 있고 분단이 남긴 상처의 무게도 뼛속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렇기에 평화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속에서도 한국이 가진 경험은 평화를 설득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우리의 위치는 더 이상 주변국가 아닙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산업은 이미 세계 정상권에 올라섰습니다. 세계 경제의 혈관이라 불리는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동방의 비기라는 진일보의 예언을 현실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빛나는 것은 기술 자체보다 그것을 가늠케 한 국민의 정신입니다. 이 길을 맞을 때마다 서로를 돕고 희생을 나누며 정의와 공정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식,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문명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김일부가 말한 동방의 문명은 단순한 산업 성취가 아니라 국민이 지닌 내면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정의가 가장 먼저 바로 설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고위 공직자이든 간에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딴 흘려이라는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능력을 가진 사람은 대견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금수저와 은수저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기회를 얻는 사회, 바로 그것이 예언 속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갈등 또한 치유될 것입니다. 지역 갈등, 세대 간 불신, 계층과 이념의 대립이 대화와 이해를 통해 풀려나갈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사회,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찾는 사회가 열릴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국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청년들은 취업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중장년층은 안정된 삶을 누리며 노인들은 정정 속에서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가. 바로 그러한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불과 수십 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수출 규모는 세계 8위, GDP는 세계 12위권, 군사력은 세계 6위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권위주의나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이룩한 성취입니다. 김일부가 내다본 후천 세계의 비전, 즉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의 결합이 바로 한국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경험은 전 세계 분쟁 지역의 심환과 모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좁은 국토에서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성취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지구 환경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입니다. 점수와 등수만을 좇는 낡은 체제가 아니라 참여성과 인성을 기르고 각자의 재능을 꽃피우는 교육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이 있습니다.
김일부가 잠든 거인이라 부른 국민이 완전히 눈을 뜨는 순간 이 모든 비전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 그 시작점은 다름 아닌 2025년 8월 말일지도 모릅니다. 김일부가 남긴 마지막 그림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천의 새삼에서는 모든 이가 서민의 경지에 오르고 국경과 민족의 벽을 넘어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된다. 전쟁은 사라지고 굶주림은 사라지고 갈등 또한 치유되는 세상.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이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고 형제로 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시작이 동방에서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세상이 정말 가능하겠느냐? 허황된 꿈이 아니냐? 그러나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변화들을 보십시오.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K-반역은 수많은 측면을 살려내며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K-평화라는 이름으로 한국은 국제분쟁의 조정자, 화해의 내심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일부가 남긴 정력의 마지막 구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 준비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인은 특정한 영웅이나 지도자가 아닙니다.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 즉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입니다. 잠든 자는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지만 깨어있는 자는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지난 7시간 단 축적된 우리의 땀과 눈물, 희생과 노력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김일부의 예언은 두려움의 언어가 아니라 희망의 언어였습니다. 지금의 혼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향한 진통이나 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서막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래를 열 열쇠는 하늘에 있지 않고 지도자 한 사람의 손에 있지도 않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깨어나는 순간 세상은 달라집니다. 2025년 8월 말 그것은 단순한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책의 첫 장이 될 것입니다. 김일부가 100년 전 바라본 비전은 먼 꿈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손으로 실현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역사를 바꾼 힘은 언제나 깨어있는 시민에게서 나왔습니다. 힘센 제국도 권력자도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이미 역사의 무대 위에서 주연을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김일부가 말한 깨어있는 국민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으로 남는다면 그 울림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 짧은 댓글 한 줄, 가족과 친구에게 건네는 영상 공유 하나가 모여 거대한 물결이 됩니다. 그 물결이 모일 때 세상은 바뀝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도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손을 잡는 순간 불가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일부가 남긴 정력 속 후천 개벽의 3단계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화폐와 정화에서는 어떤 낡은 것들이 사라지고 무엇이 정화될 것인지 밝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재건과 성장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희망이 움트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 완성과 통합에서는 인류가 어떤 완전한 세상으로 나아갈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각 단계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리, 주의해야 할 점까지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8월 말 이후 펼쳐질 새로운 변화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김일구의 예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성하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깨어있는 우리가 함께한다면 김일구가 꿈꾸었던 후천의 세상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